조리사? 그게 직업이야?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진짜. 그날 한 여자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줄 몰랐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랑 앞에 서 있던 건 냉정한 시어머니와 돈의 벽이었습니다. 월급이 270? 그 돈으로 애는 어떻게 키우냐?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자리에선 며느리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비웃던 조리사가 사실은 대한민국 제약 재벌의 외동딸이었다는 거요. 단 한 통의 전화로 시댁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구로구 새벽 4시 30분입니다. 반지하 원룸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집니다. 정다인 29살. 그녀는 습기로 들뜬 벽지 앞에서 낡은 밥솥 뚜껑을 엽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입니다. 지하에 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세상은 그것뿐이었죠. 다인은 쌀을 씻으며 싱크대 옆 선반을 봅니다. 낡은 그릇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게 고급 핸드크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 한 개에 15만 원짜리였어요. 하지만 이 방엔 다인 말고는 아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다인은 도시락통 2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남편 현우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밥을 담고 어제 만들어둔 반찬을 얹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평범한 반찬이지만 다인의 손길엔 사랑이 묻어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켭니다. 강현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다인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단 2글자지만 그 안엔 온 세상이 담겨 있었죠. 그 위로 또 다른 메시지가 보입니다. 발신자 이름은 회장님입니다. 다인은 그 메시지를 읽지 않고 화면을 끕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에요. 화면이 바뀝니다. 2년 전 겨울 청담동 저택이었습니다. 다인은 아버지 정태호 앞에 섰습니다. 63. 흰머리가 섞인 그는 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아빠, 전 재벌가 정략 결혼 싫어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2년만 평범하게 살아봐라. 신분을 숨기고 내 힘으로 살아봐. 그래도 그 사람이 좋으면 내가 인정하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다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2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다인은 조리사가 됐습니다. 제넥스 그룹 부대표에서 월급 270만 원 조리사로요. 다시 반지하 원룸입니다. 다인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흰색 조리복. 매일 입는 옷이지만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지상이 가까워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길. 다인은 이 길을 매일 걷습니다. 버스 정류장. 새벽 5시입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다인도 그 중 하나가 됩니다. 가방 속에서 뭔가 만져집니다. 약국 봉투. 어제 퇴근길에 샀던 임신 테스트기입니다. 아직 쓰지 않았어요. 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옵니다. 다인은 버스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새벽의 서울.
다인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29년을 살았지만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우를 만나고부터는 달랐습니다. 작은 것들이 행복이 됐어요. 서울시립병원 앞에서 내립니다. 6시 출근 시간입니다. 직원 통용문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아직 병원은 조용합니다. 환자들도 의사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직원 식당 부엌. 다인은 흰 조리복으로 갈아입고 머릿수건을 씁니다. 거대한 솥 앞에 섭니다.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 다인은 국자를 들고 채소를 썰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박소영이 나타납니다. 32살. 그녀는 다인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다인 씨, 오늘 표정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소영의 목소리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인은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소영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인의 손을 잡았어요. 다인 씨, 우리 1년 넘게 같이 일했잖아. 나한텐 말해도 돼. 다인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혹시 임신한 것 같아요. 소영의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인을 꽉 껴안습니다. 어머, 진짜? 축하해. 현우 씨는 알아? 다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이요. 확실하지도 않고. 소영은 다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다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걸. 이제 2년이 됐어요.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뱃속의 아기.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직원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 모두가 쟁반을 들고 줄을 섭니다. 다인은 배식대 뒤에서 국을 퍼냅니다. 손님들은 다인을 보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배식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국 많이 주세요. 반찬은 김치만 주세요. 기계적인 주문들이 이어집니다. 다인은 묵묵히 퍼냅니다. 1시간 동안 서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밥을 퍼줬어요. 손목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배식이 끝났습니다. 다인은 뒷문으로 나갑니다. 병원 건물 뒤편. 아무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아침에 싸운 밥.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속이 메스껍습니다. 가방 속에서 약국 봉투를 꺼냅니다. 임신 테스트기. 손이 떨립니다.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다인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소영이 나타납니다. 그녀도 도시락을 들고 있어요. 여기 있었네. 찾았다. 소영은 다인 옆에 앉습니다. 다인의 손에 든 봉투를 봅니다. 눈치가 빠른 소영이었어요. 아직 안 해봤구나. 다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영은 한숨을 쉽니다. 다인 씨, 나 솔직히 말할게. 소영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진지했어요. 현우 씨, 좋은 사람 맞아. 근데 말이야. 소영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댁이 문제야. 다인 씨 월급 알잖아. 270. 현우 씨도 300 초반이지? 합쳐봤자 500 조금 넘어. 그걸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시집 눈치까지 봐야 돼. 아니, 그 전에 시집에서 결혼 허락이나 할까? 소영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아.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들 하지.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돈 없으면 사랑도 시들어. 특히 시집이 까다로우면. 다인 씨, 지옥이야, 진짜.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도 아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현우를 사랑해요. 다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다인의 손을 잡습니다. 알아. 그래서 걱정되는 거야. 사랑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제일 슬픈 거잖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립니다. 다인은 배를 쓸어내립니다.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을지도 몰라요. 소영 씨,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져야 해요?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그냥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지. 싸울 준비, 버틸 준비, 그리고 때로는 포기할 준비도. 소영은 다인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짜 사랑은 말이야, 서로를 지키는 거야. 근데 가끔은 지키려다가 다치기도 해. 그래도 할 거야? 이게 주제였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놓아주는 것인가? 다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 나 지금 나갈게. 다인은 핸드폰을 봅니다. 그리고 소영을 봅니다. 저 현우한테 말할 거예요. 임신 사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게 맞아. 숨기면 안 돼. 근데 다인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소영은 다인의 어깨를 잡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책임지는 건 아니야. 말로는 쉽지. 책임질게. 평생 지켜줄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널 사람으로 대우하느냐야. 조리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진짜 사랑이야. 다인은 소영의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요.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발소리가 들립니다. 현우가 나타납니다. 33. 기계관리팀 작업복을 입은 그는 수줍게 웃습니다. 미안, 늦었지? 다인은 일어섭니다. 소영도 일어납니다. 소영은 다인에게 눈짓을 합니다. 잘해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다인과 현우,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현우는 다인 옆에 앉습니다. 왜 여기 있어? 추운데. 현우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다인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따뜻했어요. 다인은 현우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 1년 동안 사랑한 사람. 하지만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요? 현우 씨, 할 말이 있어요.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는 다인을 바라봅니다.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응, 말해봐. 다인은 가방에서 약국 봉투를 꺼냅니다. 현우에게 건넵니다. 현우는 봉투를 엽니다. 임신 테스트기. 현우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확인 안 했어요. 근데 증상이 있어요. 입덧도 하고. 현우는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다인은 현우의 표정을 봅니다. 기쁠까요? 아니면 당황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웃습니다. 다인아. 현우는 다인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자. 현우의 말에 다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현우는 다인을 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죠. 근데 현우 씨, 부모님은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걱정 마. 내가 설득할게. 우리 엄마 아빠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다인도 느낍니다. 불안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날 밤 현우는 부모님께 전화를 겁니다. 송파구 45평 아파트. 시어머니 이선영, 57살이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집니다. 이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립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여자 누구야? 병원 조리사야. 착한 사람이야. 조리사? 그게 직업이야?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 현우는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270만 원. 전화 너머로 시아버지 강만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59살. 그는 핸드폰을 빼앗습니다. 현우야, 제정신이냐? 조리사랑 결혼?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그걸로 밥 먹고 사냐? 애들 학원비 되냐? 만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일단 데려와봐. 우리가 직접 봐야겠다. 전화가 끊깁니다. 현우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병원 옥상. 현우는 다인을 만납니다. 다인은 현우의 표정을 봅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근데 다인아,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워. 이번 주말에 집에 와줄 수 있어? 다인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현우는 다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할게. 하지만 현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다인은 알아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싸움이. 그날 저녁 반지하 원룸. 다인은 옷장을 뒤집니다.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변변한 옷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조리사 생활을 하면서 옷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작업복만 입고 살았죠. 다인은 한 벌을 꺼냅니다. 검은색 원피스. 2년 전 청담동에서 가져온 옷입니다. 샤넬. 400만 원짜리였어요. 하지만 지금 입으면 안 됩니다. 너무 비싸 보여요. 시댁에서 의심할 거예요. 다인은 옷을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꺼냅니다. 이마트에서 산 옷. 합쳐서 5만 원이었어요. 거울을 봅니다. 평범합니다. 아니,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게 맞아요. 조리사 다인에게 어울리는 옷이죠.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버지입니다. 정태호. 다인은 전화를 받습니다. 다인아. 네, 아빠. 잘 지내니? 오랜만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다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 저 결혼해요. 알고 있다. 결혼 축하한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인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다인아, 정말 괜찮겠니? 시댁이 너를 알게 되면. 다인은 아버지의 말을 끊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빠. 제가 먼저 증명하고 싶어요. 저도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걸. 정태호는 한숨을 쉽니다. 알았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전화가 끊깁니다. 다인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직원 식당, 금요일 저녁. 다인은 설거지를 합니다. 300명분의 식판. 손이 빨갛게 익습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거칩니다. 소영이 다가옵니다. 다인 씨, 내일 상견례지? 네. 떨려? 다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영은 다인의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아. 다인 씨면 잘할 거야. 근데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너무 참지는 마. 알았지? 다인은 웃으며 답합니다. 네, 알았어요. 하지만 다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걸, 견뎌야 한다는 걸, 그게 며느리의 자리니까요. 그날 밤 다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배를 쓸어내립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어요. 다인은 중얼거립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반지하 방을 채웁니다. 다인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송파 아파트, 같은 시각. 이선영은 남편 만수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여보, 조리사래. 조리사. 우리 아들이 조리사랑 결혼한다니. 말려야지. 안 되지, 절대. 근데 현우가 좋아하잖아. 어쩌지? 만수는 냉소합니다. 좋아하는 게 다야? 결혼은 현실이야. 월급 270? 그걸로 뭘 해? 우리한테 손 벌릴 것 뻔해. 이선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단 내일 보고 판단하자. 예의 없으면 당장 쫓아내면 돼. 두 사람은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폭풍 전야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송파구 45평 아파트 앞입니다. 다인은 현우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과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어요. 15만 원짜리. 다인의 한 달 월급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다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회색 블라우스, 검은 치마. 최대한 단정하게 입었어요.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현우는 다인의 손을 잡습니다. 땀으로 축축했어요. 현우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시어머니 이선영이 나타납니다. 57살. 그녀는 다인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시선이 차갑습니다. 들어와. 인사도 받지 않았어요. 다인은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인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인은 현우를 봅니다. 현우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시아버지 강만수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59살. 그는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다인은 다시 인사합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접습니다. 그리고 다인을 봅니다. 표정이 없어요. 앉아. 단 한마디였습니다. 다인은 소파에 앉습니다. 현우는 다인 옆에 앉아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옵니다. 찻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직업이 뭐라고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다인은 답합니다. 병원 조리사입니다. 월급은 27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습니다. 조리사? 그 월급으로 뭘 하겠니?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500은 들어가는데.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시아버지가 묻습니다. 부모는 뭐 하시는데? 다인은 잠시 망설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요. 아버지는 농사 지으십니다. 농사? 어디서? 충남 쪽입니다.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칩니다. 농부 딸이 시집 오겠다고?
뭘 믿고? 다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다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듭니다. 열심히? 말은 쉽지. 근데 애는 누가 봐? 너 일하면 애는? 그건 같이 의논해서. 의논? 결국 우리한테 맡기겠다는 소리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다인은 손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현우가 끼어듭니다. 엄마, 다인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시아버지가 현우를 막습니다. 조용히 해. 어른들 얘기 중이야. 현우는 입을 다뭅니다. 다인은 현우를 봅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인에게 묻습니다. 학력은? 대학 어디 나왔어? 다인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지방 전문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전문대. 우리 현우는 4년제 나왔는데 모든 게 비교였습니다. 모든 게 무시였어요. 다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들한테 넌 안 맞아. 월급도 적고 집안도 그렇고 결혼은 신중해야 해.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각오했습니다. 뱃속의 아기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님, 제가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잘하겠습니다.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습니다. 사랑? 그걸로 밥 먹고 사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인은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돈과 체면만이 중요하다는 걸. 현우가 일어섭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다인이가 얼마나 힘들게. 시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결혼이 뭔지 알기나 해?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다인은 일어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팔짱을 낍니다. 다인은 현우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현우야, 다시 생각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문이 닫힙니다. 복도에 서 있는 다인과 현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현우가 다인을 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울고 있었어요. 다인은 현우의 등을 쓸어줍니다. 괜찮아요. 우리 그래도 결혼할 거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결혼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인은 알아요. 이미 시작됐다는 걸. 전쟁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다인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화선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다인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온 다인은 침대에 쓰러집니다. 몸이 무거워요.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습기로 얼룩진 벽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2년 동안 살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소영입니다. 다인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다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소영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다인 씨, 상견례 어땠어? 다인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요. 소영이 한숨을 쉽니다. 그렇게 심했어? 네.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다인 씨, 솔직히 말할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결혼 안 해도 돼. 애는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소영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근데 시집 들어가면 말이야, 진짜 지옥이야. 나도 봤거든. 언니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혼했어. 애들 데리고.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매일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남편은 눈치만 보고 돈 없다고 구박받고. 다인 씨, 그게 정말 견딜 수 있어? 다인은 배를 쓸어내립니다.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어요. 이 아이 때문이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영 씨, 저 사랑해요. 현우 씨를. 소영은 한숨을 쉽니다. 알아. 근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 시댁이 인정해줘야 해. 그 사람들은 다인 씨를 인정 안 해. 조리사라고, 농부 딸이라고 무시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소영이 계속 말합니다. 다인 씨, 진지하게 생각해봐. 이 결혼 정말 할 거야? 갈림길. 결혼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전화를 끊습니다. 다인은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반지하 창문을 두드립니다. 다인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냅니다. 이제 확인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3분을 기다립니다. 손이 떨려요. 2줄입니다. 선명한 2줄. 임신이 확실합니다. 다인은 주저앉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요. 밤 8시 현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다인은 받습니다. 다인아, 괜찮아? 현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다인은 답합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알아요. 다인아, 미안해. 오늘 우리 부모님이 너무했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줬어. 현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 씨, 다인아, 우리 그래도 결혼할 거지? 현우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다인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현우 씨, 임신했어요. 확실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집니다. 현우는 숨을 삼킵니다. 그럼 더더욱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요, 저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시댁에서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인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우리 결혼하자. 제발. 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다인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부모님이 허락하실까요? 현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설득할게. 시간이 걸려도 설득할 거야. 다인아, 나만 믿어줘. 다인은 눈을 감습니다.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알았어요. 결혼해요.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고마워, 다인아. 사랑해. 전화가 끊깁니다. 다인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강을 건넌 겁니다. 다인은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결혼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끕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립니다. 다인은 배를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갈림길의 끝이었습니다. 다인은 결정했어요. 결혼할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사랑하니까요. 청담동 저택. 정태호는 다인의 문자를 봅니다. 비서 강민수가 옆에 섭니다. 38살. 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부대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태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 딸이 선택한 길이야. 지켜봐야지. 하지만 정태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만약 우리 딸이 힘들어하면 그땐 가만 안 있을 거야.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태호는 다인의 사진을 봅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웃고 있는 다인.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사라질 거예요. 정태호는 주먹을 줍니다. 송파 아파트. 이선영과 만수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현우가 고집 부리면 어떡해? 만수는 냉소합니다. 고집? 애배고 돈 없으면 알아서 포기해. 우리가 안 도와주면 되지 뭐.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며느리 교육은 우리가 시킬 거야. 버릇없는 거 다 고쳐놔야지. 두 사람은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2주일 후 목요일 오전 10시 구로구청 민원실입니다. 다인과 현우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펜을 듭니다. 종이에 이름을 씁니다. 정다인, 강현우. 증일란에는 박소영과 현우의 친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식장은 없었습니다. 예식도 없었어요. 하객도, 꽃도, 축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에 도장 찍는 것. 그게 다인의 결혼식이었죠. 다인은 혼인신고서를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릴 적 꿈꾸던 결혼식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부케도, 축하도 없는 결혼.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댁에서 식 올리는 걸 반대했으니까요. 현우가 다인의 손을 잡습니다. 다인아, 미안해. 나중에 제대로 된 결혼식 올려줄게.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다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탁! 소리가 울립니다. 이제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구청 앞 계단에서 소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부케 대신입니다. 축하해요, 두 분. 소영은 다인을 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합니다. 다인 씨,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알았죠? 다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영은 다인의 손을 꽉 쥡니다. 그리고 놓습니다. 택시를 잡습니다. 송파로 갑니다. 시댁으로. 다인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이 길을 되돌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후 1시 송파 아파트 앞. 다인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캐리어 안에는 옷과 화장품,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입니다. 2년 동안 모은 것이 이게 다였어요. 현관문을 엽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납니다. 표정이 차갑습니다. 들어와. 혼인신고는 했어? 인사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답합니다. 네, 오늘 끝냈어요. 시어머니는 다인을 봅니다. 방은 현우 방 쓰면 돼. 짐 정리하고 나와. 다인은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현우의 방. 아니, 이제는 다인의 방이기도 합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그게 다였습니다.
다인은 캐리어를 열고 옷을 꺼냅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엽니다. 다인아, 내일부터 아침은 5시에 준비해. 우리 집은 아침 일찍 먹거든. 다인은 돌아봅니다. 새벽 5시. 아직 출근 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는 매일 해. 설거지도 내가 하고, 빨래도. 알았지?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문을 닫고 나갑니다. 다인은 침대에 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저녁 6시, 첫 저녁 식사입니다. 식탁에 4사람이 앉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현우, 그리고 다인. 시아버지는 TV만 봅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먹어요. 현우는 다인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다인은 밥을 먹습니다. 입덧 때문에 속이 메스껍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해요. 첫날인데 토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임신 몇 주야? 6주입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유난이야. 옛날엔 논밭 매다가 애 낳았는데.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듭니다. 병원 조리사는 언제까지 할 거야? 출산휴가 들어갈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해? 애 낳으면 어차피 그만둬야 되는데. 모든 게 무시였습니다. 다인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죄송합니다. 입덧이 심해서.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애기 생각해서라도. 다인은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뜹니다.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다인은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닿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차가워요. 세제가 손을 따갑게 합니다. 현우가 다가옵니다. 내가 도와줄게. 다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현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물러섭니다. 다인은 계속 설거지를 합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물에 섞여 내려갑니다. 밤 10시 다인은 침대에 눕습니다. 현우는 옆에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우가 말합니다. 다인아, 힘들지? 다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현우는 다인을 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우리 돈 모아서 나갈게. 다인은 현우의 품에서 웁니다. 소리 없이. 현우는 다인의 등을 쓸어줍니다. 다인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어요. 시댁이라는 전쟁터로.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해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청담동 저택. 정태호는 비서 강민수에게 묻습니다. 다인이 시댁 들어갔지? 네, 오늘 입성했습니다. 정태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켜봐.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지 매일 보고해.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태호는 주먹을 줍니다. 참기 힘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인의 임신은 이제 10주가 됐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새벽 5시 다인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입덧이 심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합니다. 시어머니가 복도에 나타납니다. 또 그래? 임신했다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인은 물로 입을 헹구고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습니다. 아침 7시 식사가 시작됩니다. 다인은 밥 냄새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시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안 먹어? 죄송합니다. 입덧 때문에.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임신이 무슨 병이야? 요즘 여자들은 나약해. 옛날엔 일하다가 애 낳았어. 다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매일 듣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다인은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직원 식당 부엌. 소영이 다인을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인 씨,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다인은 웃으며 답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입덧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소영은 믿지 않았어요. 다인의 눈 밑 다크서클, 거친 손, 마른 얼굴.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점심시간 소영은 다인을 병원 뒷문으로 데려갑니다. 다인 씨, 솔직하게 말해봐. 시댁에서 뭐 하는 거야? 소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다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적응 중이에요. 소영은 다인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이게 적응이야? 다인 씨, 이건 학대야. 소영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다인은 손을 빼냅니다. 소영 씨,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소영은 한숨을 쉽니다. 다인 씨, 그 집 나와. 지금이라도. 애는 혼자 키워도 돼. 하지만 다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저 포기할 수 없어요.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인을 안아줍니다. 다인은 소영의 품에서 조용히 웁니다. 퇴근 후 오후 5시 다인은 송파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이웃이 나타납니다. 이복자, 60살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예요. 아이고 며느리, 안녕하세요. 복자는 다인을 보고 놀랍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인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복자도 함께 탑니다. 복자는 다인을 쳐다봅니다. 며느리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괜찮아요? 다인은 웃으며 답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알았어요. 이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저 옆집에 사는데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알았죠? 복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자는 이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녁 7시 다인은 저녁 준비를 합니다. 된장찌개, 김치, 밥. 매일 같은 메뉴였어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더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깝다고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다인은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급니다. 겨울이라 물이 차가워요. 손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복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강씨 집 부엌 창문을 봅니다. 다인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복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다음 날 저녁 복자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강씨 집 앞에 놓고 갑니다. 쪽지를 남깁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반찬통을 발견합니다. 쪽지를 읽고 화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다인을 부릅니다. 다인아, 내가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한 거야? 다인은 당황합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쪽지를 다인에게 던집니다. 그럼 이웃이 왜 이런 걸 갖다 놔? 우리가 며느리 굶기는 집으로 보이잖아. 다인은 쪽지를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다인을 노려봅니다. 앞으로 이웃한테 집안일 함부로 말하지 마. 알았어? 네, 어머님. 다인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앉아 웁니다. 남편 현우는 야근 중입니다. 다인은 혼자였어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소영입니다. 다인 씨, 내일 점심에 만날래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다인은 답합니다. 네, 좋아요. 전화를 끊습니다. 다인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다인의 세상은 어두웠어요. 소영과 복자, 두 사람이 다인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인은 점점 지쳐갔어요. 다시 2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인은 임신 14주가 됐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인과 남편도 불러앉혔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다인아, 우리 집이 지금 좀 어려운 거 알지?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병원 확장 자금이 필요해. 2억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억. 아버지가 농사 지으며 평생 모은 돈이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곧 갚을게. 이자도 줄 테고.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시아버지가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제목은 전세보증금 차용증이었어요.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다인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어떡하긴. 시부모가 부탁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게 며느리 도리야. 다인의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허리 굽혀 밭을 매던 모습, 손이 거칠어진 모습, 그 돈은 아버지의 땀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제가 함부로, 우리가 사기꾼으로 보여? 갚는다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인은 움찔했어요. 남편이 조용히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인아, 우리 부모님을 믿어봐. 병원만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어. 그 말에 다인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맨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크기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상기 금액을 자발적 기부 의사에 따라 증여함을 확인합니다. 다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차용증이 아니었어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태연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것뿐이야. 걱정 마. 다인은 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시댁에서 쫓겨날까? 아기는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를 못 믿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인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정다인.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 착하네. 시아버지가 웃으며 서류를 걷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인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떨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아빠, 미안해. 시댁에서 병원 자금이 필요하대. 그 돈 좀.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빌려주면 되는데. 2억. 전부요. 정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 강민수가 보고했던 내용들, 새벽 5시 기상,
입덧하며 밥 짓기. 거친 말들. 알았다. 계좌 알려줘라. 아빠, 정말 미안해.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전화를 끊고 정태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댁이 다인에게 준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강민수가 몰래 촬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아래 작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자발적 기부 의사에 따른 증여. 정태호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좋아. 내 딸한테 이러는 거지. 각오는 했겠지.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어요. 민수야, 지금부터 움직여. 제넥스와 강만수 병원 체인의 모든 계약 검토해.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찾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억이 송금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인은 임신 16주가 됐어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시아버지 강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사무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넥스 그룹에서 거래 정지 통보가 왔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넥스, 국내 제약업계 2위. 그들과의 거래가 끊기면 병원 운영이 마비됩니다. 뭐? 갑자기 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방적 통보입니다. 오늘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이래요. 강만수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메일함에는 제넥스의 공식 서한이 와 있었습니다. 차갑고 간결한 문장이었죠. 귀 병원 체인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합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이게 무슨... 닥쳐. 생각 좀 하자. 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다인이 깜짝 놀라 주방으로 숨었어요. 임신부 배를 감싸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협력사 27곳이 연쇄적으로 계약 해지를 발표했어요. 의료기기 업체, 전산 시스템 회사, 청소용역, 급식업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김 사장,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이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넥스 쪽에서 압력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만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다인은 부엌 구석에서 숨을 죽였어요. 수요일 저녁 6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강만수 병원 체인 운영 중단 위기. 협력사 이탈로 진료 차질.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끄려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어요. 화면 속 기자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제넥스 그룹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으로 강만수 병원 체인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약품 재고가 바닥나고 있으며 시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때 강만수의 눈이 거실 구석을 향했습니다. 다인이 서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 강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농사. 짓는다고. 농사? 농사를 지어? 2억을 그냥 줄 수 있는 농부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게 다 이 여자 탓이야.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야. 시어머니가 다인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장 나가.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 난리 좀 막으라고 해.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든 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시끄러.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병원을 망가뜨린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닥에 유리 조각, 울고 있는 다인, 흥분한 부모님. 엄마, 무슨 일이야? 현우야, 내 와이프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릴 이렇게 만든 게 그 집안이야. 남편은 다인을 쳐다봤습니다. 다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인아, 여보, 나도 몰라. 정말 몰라. 그 순간 뉴스에서 새로운 자막이 흘렀습니다. 제넥스 그룹 정태호 회장, 긴급 기자회견 예정. 네 사람 모두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태호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무시하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태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부대표 정다인, 업무 복귀를 환영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에서 건전지가 굴러나왔어요.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다인은 벽에 기댄 채 무릎이 풀렸습니다. 배를 감싸쥐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인은 임신 16주였어요. 배는 더 불러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 시어머니가 다인의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쾅 소리가 어둠을 깼어요. 일어나. 당장 일어나라고. 다인은 잠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해. 지금 당장. 우리가 너네 집 때문에 망하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다인은 배를 감싸며 부엌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속이 뒤집혔죠. 으윽. 다인은 싱크대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부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토하지 말고 밥이나 해. 임신이 무슨 병이야. 금요일 오후 2시. 다인은 병원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는 시부모와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다인이 서명했던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우리를 속인 거지? 다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아버님, 저는. 닥쳐. 내 아버지가 제넥스 회장이라며? 그걸 숨기고 우리한테 시집 온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다인을 가리키며 고함쳤어요. 우리를 시험한 거지? 가난한 척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나 지켜본 거 아니야?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짜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병원 망가뜨린 게 사랑이야? 남편이 일어나 다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인이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다인아,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 제발 이 난리 좀 멈추게 해줘. 다인은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오직 절박함만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 아버지 말 한마디면 되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다인은 팔을 뿌리치고 물러섰어요. 배를 두 손으로 감췄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다인은 방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자꾸 당겼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지우기 버튼을 눌렀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요일 오전 8시, 복자 아줌마가 다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다인 씨, 이거라도 좀 먹어요. 다인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어요. 다크서클이 눈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줌마, 내가 다 봤어. 새벽에 비명소리도 들렸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인은 죽그릇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참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지. 애 베고 이러다 큰일 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복자 씨, 남의 집이래 왜 참견이야? 복자는 다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버텨. 조금만 더. 월요일 오후 5시. 병원 조리실. 동료 소영이 다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다인 씨, 이게 뭐야? 누가 때린 거야? 다인은 소매를 급히 내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야. 그냥 부딪힌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거 누가 봐도 손자국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다인은 소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줘. 나 지금 버티는 중이야. 소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인은 물러섰어요. 배를 감싸며 조리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다인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막았어요. 뱃속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다인의 손이 배 위에서 떨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다인은 임신 20주가 됐어요. 6개월에 접어든 배는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그날은 12월 23일 화요일이었어요. 밤 9시였습니다. 다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시부모와 남편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막혔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인의 손이 멈췄어요. 접시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가 우릴 완전히 조진 거야. 병원 셋 다 문 닫게 생겼어.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인은 배를 감싸고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래도 다인이는, 그래도 지금 그 말이 나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다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싱크대에 닿았어요. 너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떨림도 없었어요. 다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 넌 우리 며느리 아냐?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 아기가 있어요. 뱃속에 당신들 손주가. 손주?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우리 집안 망가뜨렸는데 무슨 손주야.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큰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다인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버님, 제발. 닥쳐. 한마디도 하지 마. 시아버지는 다인의 방 문을 열고 옷가지들을 아무렇게나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옷까지 쏟아냈어요. 다인의 작은 화장품 파우치도 봉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인이 그쪽을 봤어요.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아기 생각해줘.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쥔 채 떨고만 있었어요. 자, 내 짐이야. 가져가. 시아버지가 쓰레기 봉투를 다인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옷가지 몇 개가 튀어나왔어요.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발. 밤이에요. 눈도 오고 있고. 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 바 아냐. 내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눈발이 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다인은 봉투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다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가. 시어머니가 다인의 등을 밀었습니다. 다인은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죠. 밤 9시 30분. 송파 아파트 복도. 다인은 쓰레기 봉투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기온은 영하 5도였습니다. 다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배가 당겼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도착했을 때 다인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다인은 봉투를 배 위에 올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다인의 머리 위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뭐라도 할게.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이 그 위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한테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다인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복자 아줌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다인을 발견했습니다. 다인 씨. 복자가 달려왔습니다. 다인은 눈 속에 파묻힌 채 벤치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다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자는 자기 패딩 점퍼를 벗어 다인에게 덮어줬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얼어 죽겠어.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복자는 다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복자 아줌마의 집은 작았습니다. 20평 남짓한 낡은 빌라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밤 11시, 다인은 복자가 내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따뜻해졌지만 가슴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복자는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몸 녹여야지.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꿀물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가 잘게 부서졌습니다. 복자는 다인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집안이 짐승만도 못한 거지. 다인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발길질이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복자가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다인 씨, 아버지한테 전화해. 지금이라도.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못해요. 아빠한테 실패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실패? 내가 뭘 실패했어? 사랑한 게 실패야? 복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인은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조건 하나만 지키라고 했어요. 힘들면 참지 말고 바로 전화하라고. 근데 저 참았어요. 버티려고 했어요.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게 바로 내가 착한 거야. 하지만 이젠 아기 생각해야지. 엄마 혼자 버티는 거랑 달라. 새벽 2시, 다인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자의 코 고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다인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인아. 첫 마디부터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냐? 아빠가 조건 하나만 지키라고 했잖아. 힘들면 바로 전화하라고. 근데 저 못했어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지금 전화했잖아. 늦지 않았어. 정태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 강민수가 옆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다인의 위치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아빠, 저 쫓겨났어요. 오늘 밤에. 안다. 다 알고 있어. 다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태호는 계속 말했어요. 민수가 매일 보고했어.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토하면서 밥 짓는 것도, 맞은 것도 다 알고 있었다. 다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니.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린 거지. 내가 먼저 나서면 내가 또 참을까봐.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싶었어. 정태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어요. 아빠, 저 너무 무서워요. 아기도 있는데. 저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지금 어디 있냐? 다인은 복자 아줌마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강민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수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30분 후에 차가 갈 거다. 짐 챙겨. 이제 끝이야. 아빠, 복수는 하지 마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복수?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당한 대가지. 그래도 제발
아기 아빠고 시댁이잖아요. 다인아. 정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놈들한테 무슨 정이 남아.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당한 거야. 이제 아빠가 할 거니까 넌 아기만 생각해. 다인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복자가 잠결에 깼습니다. 다인 씨, 아줌마, 제가 너무 바보 같죠? 복자가 다인을 안아줬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아냐, 넌 바보가 아니야. 넌 용감한 거야. 사랑하려고 했던 거잖아. 새벽 3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복자의 빌라 앞에 섰습니다. 강민수가 내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다인 부대표님 모시러 왔습니다. 다인은 복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뭘? 다음에 아기 낳으면 얼굴 보여줘.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꽉 안았습니다. 다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새벽 4시, 차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다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부대표님, 병원부터 가시겠습니까? 강민수가 백미러로 다인을 봤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아기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차는 제넥스 메디컬 센터로 들어섰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새벽인데도 응급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태호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다인은 진료실로 안내됐어요.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해요. 아기 심박수도 정상이고 크기도 스물주에 맞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기가 괜찮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다만 산모가 많이 지쳐 계세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실로 안내됐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새벽이 보였어요. 오전 8시, 정태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다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태호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제 됐다. 다 끝났어. 아빠, 저 정말 바보 같죠?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태호는 딸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어요. 바보가 아니야. 넌 용감한 거야. 진짜 사랑을 찾으려고 했잖아. 그게 잘못이냐? 근데 아빠,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사람들이 돈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정태호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다인 입에 넣어줬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 그 집안은 돈 봤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세상엔 진짜 사람도 있어. 복자 아줌마처럼, 소영이처럼.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숟가락을 받아 먹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강씨 집안? 이미 끝났어. 병원 셋 다 폐업 절차 들어갔고 집은 경매 넘어갔어. 아빠,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정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인의 손을 잡았어요. 다인아,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알아? 팔에 멍이 22개야. 22개.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다인은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긴팔 병원복 안에 멍들이 숨어 있었어요. 정태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정당한 대가야. 사람을 짐승 취급한 놈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지. 다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그 집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소영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뒤에는 복자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다인 씨, 소영이 달려와 다인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배를 피해서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제 병원에 안 나와서 전화했는데. 미안해. 연락도 못했어. 복자가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아가는 괜찮대? 네. 건강하대요. 아줌마 덕분에.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정태호가 두 사람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딸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넥스 그룹 정태호입니다. 소영과 복자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도와주신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거리에는 트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제넥스 그룹 정태호 회장 딸 강씨 집안 학대 폭로. 경찰 수사 착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다인은 제넥스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임신 32주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지만 당당했어요. 저소득층 산모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1000명의 산모에게 출산 비용과 육아용품을 무상 지원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다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떴습니다. 제넥스 정다인 부대표 산모 지원 사업 발표. 감동의 물결. 한편 송파의 강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45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병원 3곳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어요. 시어머니 이선영은 이제 마트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170만 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택시 기사가 됐습니다. 5월 7일. 다인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제넥스 메디컬 센터 특실. 정태호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아파요. 조금만 참아. 우리 손주 곧 나온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3.2kg. 다인은 아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정태호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이름은 뭐로 할 거냐? 정은하요. 은혜 하늘하. 하늘이 준 은혜라는 뜻이에요. 2달 후 7월 20일 다인은 은하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트에 갔습니다. 분유를 사러 온 것이었어요. 마트 복도 끝에서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인아. 다인은 유모차를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주만.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겠니? 다인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민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는 볼 수 없어요. 제가 당한 것, 제 아이는 당하면 안 되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다인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넥스 협력병원 검진권이에요. 1년 동안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마트 상품권 50만 원어치. 드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다인아. 왜 이래? 다인은 유모차를 밀며 뒤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진짜 복수는요, 어머님. 어머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청소복 소매로 얼굴을 가렸어요. 다인은 마트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곳으로요. 은하가 유모차 안에서 웃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8월 1일 제넥스 본사 기자회견장. 다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은하를 안고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람을 무시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을 존중하면 진짜 부자가 됩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댁과는 화해하셨나요? 다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화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는 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미움을 품고 살면 제 아이한테도 독이 되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댓글창에는 눈물 이모티콘이 쏟아졌어요. 마트 휴게실. 텔레비전 속 다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복을 입은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 아인 나보다 100배는 부자였지.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8월 다인은 이제 31살이 됐습니다. 제넥스 본사 부대표실. 넓은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잔치를 맞은 은하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정태호가 손녀를 안고 활짝 웃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오전 10시에 산모지원센터 개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다인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명품 재킷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어요.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밥을 짓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수천 명의 산모를 돕는 부대표였어요. 오전 10시 제넥스 산모 지원센터.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다인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은하를 안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임신부로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다인은 계속 말했어요.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산모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센터는 그런 산모들을 위한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하가 엄마 품에서 까르르 웃었어요. 오후 2시 다인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시립병원 조리실이었어요. 1년 만에 찾는 곳이었습니다. 박소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다인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다인 씨, 아니, 이제 부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언니, 그냥 다인이라고 불러줘요. 두 사람은 꽃 안았습니다. 소영이 은하를 안았어요. 우리 은하 공주 이렇게 컸네. 너무 예쁘다. 조리실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다인은 모두에게 선물 상자를 나눠줬습니다. 고급 화장품 세트였어요. 언니들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소영이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다인 씨가 대단한 거야.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잖아.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견딘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녁 6시, 다인은 복자 아줌마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복자가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다인 씨. 아줌마,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은하도 복자에게 안겼어요. 복자는 손녀를 보듯 은하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은하 이렇게 컸네. 할머니가 맨날 보고 싶었어. 다인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둑한 봉투였어요. 아줌마, 이거 받아주세요.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 정도는. 복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당연한 일한 거야. 돈은 안 받아. 다인이 봉투를 복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줌마가 그날 밤 문 열어주지 않았으면 저 죽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복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국 봉투를 받았어요. 밤 9시, 다인은 청담동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5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정태호가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정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를 보자마자 손을 벌렸어요. 우리 손주 할아버지 왔다. 은하가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정태호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아빠, 오늘 조리실 언니들 만나고 왔어요. 복자 아줌마도요. 그래, 좋은 사람들이지. 너한테 진짜 가족이었어. 다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눈보라 속에서 떨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제가 그때 전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태호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전화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도움 청하는 것도 용기야. 다인은 은하를 안았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은하야,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엄마처럼 숨지 않고 살 거야. 당당하게. 누구한테도 함부로 대접받지 않게. 은하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뺨을 만졌어요. 다인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여자가 없었어요. 당당하고 강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인은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미워하지 않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걸.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되갚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따뜻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